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경북 산불로 입은 피해가 천문학적입니다. 경북도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사유시설은 3,800억 원, 공공시설은 1조 435억 원 정도 피해를 입었고요. 복구에 2조 7천억 원 이상이 들 거라고 하는데요. 내일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해피빈, 카카오를 통해서 산불 피해를 입은 분들이나 소방관을 위해 써달라면서 성금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기업과 은행들도 기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는 땅까지 내어준 이웃도 있었습니다.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서 임시주택을 지으라고 마늘밭을 갈아엎고 부지를 내놨습니다. 근데 이 밭주인 역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성스런 마음에 찬물을 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부 물품을 보내면서 기름때가 묻은 국자, 코팅이 벗겨진 후라이팬, 낡고 해진 옷을 보내는가 하면 이것도 착불 택배로 보내서 한 비영리 단체에서는 택배값만 70만 원이 넘게 나왔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비양심, 몰지각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죽하면 기부 물품들은 받지 않겠다라고 했을까요? 오죽하면 이재민들이 우리가 거지냐라고 했을까요? 정성스러운 마음들이 모아져서 상처를 꿰매고 쓰다듬고 있는데 거기에 소금을 뿌리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이번 주 취재기 시인은 뭐하니 안단이 극장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4월 10일 목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첫 뉴스입니다. 광양항 근처 바다에 들어왔던 향고래가 닷새가 머물다가 드디어 어제 남해 먼바다로 돌아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광양항 낙포부두 30m 수심의 바다에 들어왔던 15m 이상 길이의 향고래가 어제 먼바다로 떠났습니다. 예. 지난 4일 광양항에 출현한 향고래는 어제 오전 7시 30분쯤 움직이기 시작해서 오전 8시쯤 원유 부두 쪽으로 이동해서 헤엄을 쳐갔는데요. 여수해경은 어제 오전 기존 위치에서 약 21km 정도로 움직이는 모습을 포착을 했고 현재는 먼 바다로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예. 고래 이동 경로에 따라 신고가 이어지면서 해경은 배움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계속해 왔고요. 네. 이 향고래는 지난 4일 오전 처음 발견돼서 해경 등의 유도 활동으로 넓은 바다 쪽으로 나갔다가 오후 6시 30분쯤 다시 연안으로 왔는데요. 여수해경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고래가 꺼리는 소리를 활용해서 먼 바다로 유도를 했습니다. 이 고래는 발견 당시 머리 부분에 긁힌 상처가 있었고 또 등에는 화상 자국이 좀 있었는데 예. 건강 상태는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예, 어쨌든 잘 돌아가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대형 고래가 남해안에 오는 일은 굉장히 드물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몸집이 큰 향고래가 남해 연안으로 산채로 발견된 사례는 드뭅니다. 길이 3, 4m 정도 체구가 적은 돌고래와 달리 15m에서 20m 길이의 향고래는 주로 동해에서 서식을 하는데요. 예. 여수와 광양 등 남해에선 작은 고래인 상괭이의 사체가 발견되기도 하지만 향고래 출현은 아주 이례적입니다. 예. 이 향고래가 연안에서 닷새간 머물렀던 이유는 파악하기가 힘든데요. 전문가들은 건강상의 이유거나 먹이 때문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장은 향고래가 내부적으로 몸이 안 좋다거나 또 먹이를 찾아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먼 바다로 돌아간 향고래 건강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수시가 세수 부족으로 결국 지방채를 발행하는군요. 네, 여수시가 석유화학 불황으로 지방세 수입이 줄면서 지방채를 발행을 합니다. 세수 부족으로 주요 사업 추진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수시는 본 예산 대비 3,557억 원을 증액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본 예산보다 24% 늘어난 1조 8,380억 원이고요. 재원은 지방채가
440억 원,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94억 원 등을 통해서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 여수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매입한 이후 2년 만이고요. 국도비 매칭 사업, 지난해 본예산 수립 과정에서 편성하지 못한 예산들이 많아서 추경 규모가 커졌다고 여수시는 설명을 했는데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면 통상 연간 두세 차례 정도 있었던 추경을 올해는 더 못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기초연금 지원, 또 공무원 수당연금 부담금, 계도,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조성 등이 국도비 보조사업 세출 예산으로 편성이 됐고요. 이번 추경 예산은 생활환경 조성, 또 2016 여수 세계 선박람회 연계 사업 등에 주안점을 뒀다고 합니다. 예. 추경안은 오는 16일까지 이어지는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을 합니다.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게 결국은 세수가 줄었기 때문인데 어느 정도나 감소했나요? 네, 지난해 여수시의 지방소득세 수입을 살펴보니까 전년보다 무려 1,000억 원 이상이 줄었습니다. 이처럼 지방세 수입 급감에 여수시는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한 건데요. 예.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채 발행이 꼭 필요했냐 그런 의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도 제때 쓰지 못해 넘기는 재정 유혈액이 민선 7기 때는 1,969억 원이었는데 민선 8기 들어서는 무려 3,151억 원에 달했기 때문이거든요. 예. 이는 전국 시 단위와 비교해도 3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다 쓰지 못해 불용 처리한 예산도 100억 원 가량 더 늘었고요. 이게 뭘 뜻하냐면 그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촘촘하게 예산을 짜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반증이거든요. 예. 이에 대해 여수시는 지방채 수입 다양화를 꾀하고 세수 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수립과 집행 과정을 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양시가 미분양 관리 지역에 또다시 포함됐다는 소식이군요. 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이달 초 광양시를 포함한 5개 지역을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예. 광양시의 미분양 세대수가 1,000세대를 넘어서 관리 기간을 오는 5월 9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를 한 건데요. 예. 전국의 미분양 관리 지역은 광양시와 경주시, 또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이천시, 강원도 속초시 등 모두 5곳입니다. 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외부 투자자들의 신뢰도 하락과 신규 사업 투자 심리 위축 등이 우려가 됩니다. 예, 광양시 미분양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2월 말 기준 광양시의 미분양 아파트는 모두 1,244세대입니다. 이는 임대 아파트를 제외한 수치인데 실제 미분양 아파트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특히 마동에 있는 중흥 S클래스가 622세대고 광영동 가야 한라비발디가 277세대, 그리고 광양의 푸르지오 센터파크 등 일부 단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미분양률이 2023년부터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건데요. 2023년 같은 경우는 전체 5,720세대 가운데 1,605세대, 즉 28%가 미분양됐고 2024년에는 27.9%, 그리고 올해 1월 같은 경우는 26.6%로 감소를 했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1,000세대 이상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때문에 다시 한번 미분양 관리 지역에 포함이 됐다는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광양시였고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순천시 의회 의원들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피해를 봐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에게 지난 7일과 8일 딥페이크 사진이 첨부된 이메일이 발송됐습니다. 예. 발송자는 영상을 캡처한 듯한 남녀 나체 모습의 정 의원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을 첨부하고 가상화폐를 요구를 했습니다. 예. 번역기를 돌린 듯한 어색한 문장으로 자신을 탐정이라고 소개하고 특정 가상화폐 10만 개, 금액으로 치면 한 1억 5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금액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예. 또 순천시의회는 현재까지 남성 의원 3명이 비슷한 메일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피해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 의뢰도 했고요. 보통 시의원들의 경우 홍보와 의정 활동을 알리기 위해서 개인정보가 홈페이지에 그대로 노출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이들을 상대로 그 딥페이크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옛날 그 부산 구의원들을 상대로 한 그 딥페이크 범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광현 의원은 개인적인 불쾌감을 넘어서 딥페이크를 잘 모르는 어르신들이 합성물을 접한다면 자신이 실제 그렇게 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려가 됐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뭐 유명인들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인 만큼 다시 한번 이 딥페이크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 파면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 남겨진 과제들이 참 많은데 그중 가장 중요한 지역 현안 중에 하나가 여수 순천 11구 사건 진상조사 그리고 피해자 명예회복입니다. 자, 그동안 말이 참 많았던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 관련해서 취재하셨습니다. 일기 기획단 활동이 일단 최근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이 보고서 작성 기획단의 공과 또 과부터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 4일부로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의 임기가 끝났는데요. 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은 어디에 소속돼 있냐면 저희가 여순 사건 특별법이 이제 통과되고 만들어지면서 여수 순천 11구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라는 단체가 맞아요. 이제 만들어졌고요. 예. 이 위원회는 크게 두 개의 조직으로 돼 있는데 중앙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열리는 실무위원회고요. 이 명예회복위원회 안에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제 필요로 하는 인물들로 구성된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소속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은 2023년 12월 달쯤에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지난 4일까지 활동을 좀 해왔는데 이 구성이 당연직 5명, 위촉직 10명 해가지고 15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지난 4일 임기가 종료된 시점으로 봤을 때는 2명이 사임을 해서 13명이 이제 활동한 걸로 돼 있습니다. 예. 뭐 질문 주신 게 공과 과를 짚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분들이 이 기획 단원들이잖아요. 예. 근데 이 진상조사 보고서가 아직 나온 상태가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 진상조사 보고서는 이 여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조사가 이제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서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상 조사를 했던 것을 그렇죠. 이 기록하는 작성 네네. 기획단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여순 사건에 대한 규명을 하고 이제 피해자, 희생자 유족에 대한 규명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것이 진상조사 보고서인데 아직 그러니까 저희가 진상규명 조사라든지 희생자 유족에 대한 심의가 다 완료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사 보고서가 나오진 않았어요. 예. 그래서 아직 공이 뭐냐고 얘기는 좀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지난 뭐 1년 넘게 이 단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좀 논란이 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게 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전에 뭐 활동 일할 것은 없는 거예요? 아니요. 계속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들을 해오긴 했죠, 이분들이. 근데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제 본인들이 작성을 하기도 하지만 연구 용역을 또 맡겼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 용역을 맡기는 그 진상조사 과제 문건이 작년에 이제 좀 공개가 되면서 그때 예, 논란이 예. 되게 있었거든요. 일단 과를 좀 더 볼까요, 그러면은? 네, 그래서 그 작년에 여순사건위원회가 발주한 연구용역 과업 내용서가 우연치 않게 공개가 됐어요. 예. 이게 뭐냐면 외부 용역사를 구하겠다고 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작성한 진상조사 과제 문건이거든요. 예. 그 이 문건 내용을 봤더니 14연대 반란. 사건이 아니라 반란이라고 규정. 규정이 돼 있고 공산주의 혁명 전략 그다음에 뭐 행위자들의 뭐 소영웅주의 뭐 이런 여순 사건을 여순 사건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북한과 연결지으려는 의도가 뭐 담긴 뭐 이런 단어들이 조금 공개가 되면서 지역 사회에서 예. 되게 반발을 많이 샀거든요. 그러니까 유족은 반란으로 물론이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일단 그렇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렇죠. 근데 이거를 진상조사 보고서를 써야 하는 기획단이 만든 문건에서 14연대 반란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 이 진상조사 보고서가 제대로 작성이 될 수 있겠냐 하면서 유족들이랑 뭐 지역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에서도 되게 반발을 많이 샀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꾸준히 나왔던 비판 가운데 하나가 기획단원 구성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좀 들어볼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15명 위원으로 이제 구성이 됐는데 2023년도 12월에 기획단이 꾸려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기획단이 꾸려질 때 뭐 지역 사회 의견을 묻거나 유족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이제 밀실, 그러니까 은폐 좀 약간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기획단원이 꾸려졌는데 예. 그때 이제 한창 논란이 됐을 때 뉴라이트 계열로 분류되는 인사가 단장으로 이제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홍범도 장군 등의 이제 독립운동가들의 흉상 철거를 주도했던 또 실무 책임자도 단원으로 들어가고, 또 4.3 사건에 대한 보고서에 대해서 뭐 미화, 과장됐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또 알려진 뭐 이런 인물들, 보수 그리고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좀 대부분 소속되면서 이거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에서 여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우려가 되게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김계리 변호사가 또 단원으로 있는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어요. 네. 예. 이 김계리 변호사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잖아요. 근데 여순 사건은 사실 대한민국 최초의 비상계엄이고 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희생된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변호사가 이 여순 사건을 진상 규명을 해야 될 단원이게 돼버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중립을 위반했다, 편향적으로 볼 수 있다 예. 하면서 이 기획단원 구성에 대해서 전면 재구성하라 막 이런 목소리가 또 막 빗발치기도 했었습니다. 네, 김계리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뭐 계엄령이 계몽령이다라고 그렇죠. 공식적으로 뭐 맞습니다. 법정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던 그런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동안 유족과 시민단체에서는 줄곧 이 기획단 재구성을 요구해왔었죠. 네, 뭐 이제 뉴라이트 계열, 보수 계열 인사들이 포함됐을 때도 재구성하라. 하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년 넘게 시간이 지났고요. 또 최근에 이제 김계리 변호사가 논란이 됐을 때도 유족들하고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재구성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그냥 넘어가게 되면서 결국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예. 이 임기가 지난 4일날 종료된 이후에 시민단체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새로 들어서는 정부에서는 제발 중립적 인사로 기획단원을 좀 구성해달라. 그리고 기획단을 구성할 때 뭐 이제 전남도 지자체의 입장, 그다음에 유족들의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다음에 여순 사건에 대한 전문가가 좀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구를 좀 했습니다. 예. 일단 1기 기획단 활동이 끝이 났고 2기는 언제 임명이 되는 건가요? 그거를 이제 중앙위원회 담당자랑 통화를 하면서 좀 물어봤어요. 예.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냐. 그러니까 임기가 종료된 것은 맞다. 근데 당연직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거고 5명은 네, 위촉직 10명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 이게 뭐 위촉직이 아예 변경될지 새로운 인물들로 꾸려질지 아니면 몇 명은 유지한 채 몇 명만 또 새로 구성을 할지 아니면 대부분을 그대로 가져가고 뭐 한두 명 정도만 새로 구성을 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때 한창 막 탄핵 정국이랑 저희가 맞물리면서 예. 여기서도 중앙위원회에서도 되게 정신이 없는 시점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국무총리가 총위원회 책임자인데 국무총리도 약간 예, 탄핵됐다가 다시 돌아오고 막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얽혀 있어서 지금 관계 부처하고 논의 중인 상황이고 언제 임명될지도 아직 뭐 확답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뭐 어떤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는지는 뭐 아직이겠네요. 전혀. 네네. 말씀하신 대로 탄핵 국면에서는 뭐 그러한 이유들로 이렇게 좀 비판 나왔던 것에 대해서 반응을 조금 유보적으로 했다면 이제는 좀 반응을 하고 이들의 유족들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새로 좀 잘 구성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혹시 전남도 차원의 움직임도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어제 전남도가 13차 실무위원회를 열었거든요. 이때 뭐 희생자 유족 417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고 김영국 지사가 이 자리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유족들하고 시민사회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내용을 공감하면서 본인도 새 정부에서 이 기획단원들을 좀
정치적인 중립을 가진 인사들 그리고 전문가들로 좀 꾸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인도 전라남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 2기 기획단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예. 이 진상조사 보고서가 이제 그 특별법에 따라서 내년 4월 초에 이제 보고서를 올려야 되거든요. 예. 임기가. 예. 근데 이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한다고 해도 사실상 내년 10월이면은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2기 기획 단원들이 거의 진상조사 보고서의 대부분을 작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활동할 때 얼마나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2023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했으니까 1기 때는 1년 4개월 정도 했고 이번에 언제 꾸려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짧게는 1년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1년 6개월 정도 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내년 보이거든요. 뭐 10월까지는 네네네. 겹치게 되겠네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전문위원이 지금 뭐 조사 보고서를 조금 논의를 하고 구성을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 단원들이 2기 단원들이 와가지고 이 진상조사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예. 이분들이 누가 맡을 것인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취재기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시사. 여기는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입니다. 씨는 뭐하니? 뻔하고 지루한 공무원은 가라. 뻔뻔하고 통통 튀는 공무원이 온다. 씨는 뭐하니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소식을 뻔하지 않게 전달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광양시와 함께하겠습니다. 손춘아 김세희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주 만에 돌아오셨습니다. 3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3주가 벌써 그냥 획 지나가 버렸네요. 그쵸. 예, 잘 지냈고요. 예, 3주 전에는 이제 매화꽃이 왜 안 피나 했었는데 지금은 다 지나가고 다른 꽃들도 막 피고 있는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너무 많이 피고 있죠. 지금. 팀장님 오늘 의상에도 화사한 봄이. 오늘 봄에 맞춰서 입고 왔습니다. 예, 좋습니다. 김세희 팀장님 3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3주간 예. 잘 지냈습니다. 뭔가 어색해. 뭔가 어색해 지금. 지난 첫 주와는 그래도 조금 되게 편안함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두 분이. 첫 주에는 아니에요. 조금 긴장하셨었는데 그때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속으로는 떨리고 있습니다. 손 너무 지금 편안하신데? 아닙니다. 조금 떨리네요. 자, 본격적으로 광양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식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어요? 요즘 밖에 나가면 눈이 즐겁지 않나요? 꽃 때문에. 개나리도 네, 피고 맞아요. 진달래도 피고 철쭉도 몽글몽글하고 진짜. 그래서 주말에 저희 연인, 가족, 친구분들과 갈 수 있는 저희 백운산 최대 명소 백운산 자연휴양림을 소개할까 합니다. 와, 진짜 백운산 자연휴양림 그 단어 듣는 것만으로도 약간 되게 머리가 맑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네. 자, 일상에 지쳐있는 현대인들한테 꼭 필요한 공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야심차게 재개장에 들어간 백운산 자연휴양림 가면 어떤 것들을 좀 즐길 수 있어요? 일단 백운산 자연휴양림은 숲 예. 자체죠. 그래서 주말에 혹시 이게 등산 싫어하시는 분들 그러나 저요. 예, 음주 음주요? 술 좋아하시고 담배 많이 피시는 우리 네. 흡연가 분들이 찾으신다면은 아마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진짜 공기가 엄청 맑잖아요. 자주 가세요, 팀장님께서는? 저는 자주 못 가고 있습니다. 주말에 워낙 네, 바쁘셔서. 그 대신 이제 등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예.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휴양림은 365일 오픈하는 그럼요. 곳이에요? 365일 오픈되어 있고 예. 재개장은 아마 저희 야영장이 이제 리모델링을 마치고 4월 1일 이제 재오픈을 했습니다. 최근에 재오픈을 했고. 자, 일단 백운산 자랑도 좀 해주세요. 저희 백운산은 아마 등산인이라면 다 한 번쯤은 정복했을 겁니다. 저도 수차례 많이 갔었고요. 등산을 꽤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팀장님께서. 좋아하죠. 네네. 하체가 너무 튼튼해서 나이가 들수록 하체가 튼튼해야 되지 중요합니다. 않겠습니까? 예. 1222m 아마 저희 전라남도에서 지리산
정확히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전라남도에서 지리산 다음으로 높은 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거는 뭐 유무관계는 다음 3주 후에 와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제 백운산의 주요 시설로는 예. 뭐 숙박동, 카라반, 오토 캠핑장, 그다음에 편백나무로 가득한 산책길, 그다음 맨발 향토길 등 좋은 에너지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 물론 뭐 여수, 순천, 뭐 타 지자체도 백운산처럼 휴양림이 있지만 예. 그래도 한 번쯤은 오셔서 또 어느 시설이 더 좋은지 한번 비교 분석해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교 분석과 함께 네. 힐링까지. 힐링은 그럼요. 뭐 네. 보장되어 있는 네, 거니까요. 네, 자, 그리고 그곳에 가면 일단 목재 문화체험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거 할 수 있어요? 일단은 말 그대로 목재 문화 체험장이기 때문에 이제 목재로 무언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저도 시간이 되면 꼭 한 번쯤은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 친한 동료분이 작년엔가 한번 등록을 해서 지금도 이제 나무 서랍장을 만들어서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클래스를 등록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인 거죠? 그럼요. 예. 오. 성인을 대상으로 이제 목재 클래스를 운영하고 예. 아마 이것이 조금 기능이 나고 목공의 기능인 양성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목공의 기능인 양성 지원 프로그램. 예. 그리고 또 아이들 대상으로 체험 같은 건 따로 없고요. 어때요? 아, 있죠, 당연히. 어. 예. 아이들은 이제 실내 놀이터가 있는데 그 안에 나무로 된 상상 놀이터에서 아이들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목재 문화 체험장도 있고 또 옆에 치유의 숲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럼요. 예. 치유의 숲 한 번도 안 와보셨죠? 저는 촬영차 예. 한번 가봤어요. 아, 그래요. 저는 촬영차 예전에 일하러, 예. 예전에 한번 했는데 너무 예. 좋더라고요. 좋더라고요. 프로그램이. 거기도 뭐 여러 예, 프로그램들이 그럼요, 있던데. 그럼요. 예. 일단 숲 체조 오시면 이제 그룹 불러 오셔야 돼요. 이게 한두 명이 신청할 수는 없고 한 5명 이상. 숲 체조. 아니 이제 그 프로그램은 아, 예. 이제 프로그램이 7개의 단계로 구성이 예.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숲 체조, 맨발 걷기, 그다음에 싱싱볼 명상, 아로마 테라피, 조교 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아마 하고 나면 아마 몸과 마음이 좀 편안해지실 거예요. 네. 김세희 팀장님은 이런 거 관심 있으세요? 치유의 숲 프로그램 이런 것들. 아. 평소에. 예, 가족끼리 한번 가봤습니다. 아, 어떠셨어요? 진짜 좋더라고요. 가족끼리 같이 이제 저희 가족이 이제 구성원이 4명인데 네. 같이 예약을 해가지고 가서 맨발로 그 젖어 있는 흙을 밟으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어싱 뭐 이런 예, 거잖아요. 예. 예. 밟고 마지막에 이제 조격 체험까지. 예. 그래요. 그런 게 다 잘 되어 있던가요? 네네, 잘 되어 있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도 잠깐 소개해 주시다가 끝나버렸던 산림박물관도 백운산 자연휴양림 내에 있다고 하셨는데 뭐 가족 단위 또 같이 갈 만한 곳 중에 하나가 또 산림박물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번 시간대에 저희가 뭐 이렇게 정신없이 대화하다 보니까 저번 시간에 시간을 뭐 저희 놓쳤어요. 음료 만들고 막 우당탕, 마시고 우당탕탕 우당탕 매도리 했죠. 소개하고 그래서 춤추고 한다고 이제 저희가 휴양림 직원에게 제가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약속 자세히 하고 오셨어요? 설명을 하고 오겠노라. 예. 근데 첫 방송 때 그 소개를 못해서 이제 예.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회 타임. 자세히 좀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일단 산림박물관은 그냥 전시만 보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네. 주로 이제 체험 위주로 이제 되어 있고요. 총 3개실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제1 전시실은 숲이 사라져요라는 주제로 사라져가는 숲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우리에게 닥친 위험성을 알려주는 전시관입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전시실은 숲은 소중해요라는 주제로 백운산의 사계절을 간접적으로 느끼며 숲의 가치와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제3 전시실은 제가 이제 가봤는데 너무 이게 좋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대형 스크린이에요. 제목은 숲과 함께 해요라는 주제로 네. 스크린 속에 이제 백운산의 영상과 각종 효과를 통해 자연을 느끼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예, 너무 예. 준비를 완벽하게 해오신 덕에 한 자라도 안 틀리시려고 지금 요거를 그렇죠. 열심히 읽어주셨습니다. 설명을. 아, 진짜 어떤 곳인지 팀장님의 언어로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곳이에요?
대박 나는 공간입니다. 그래요? 꼭 와주시기 이렇게 바랍니다. 해주셔야죠. 예. 자, 전시실이 3개가 있고 뭐 숲이 사라지는 거에 대한 위험성도 단순히 뭐 즐기고 재밌는 공간이 아니라 이런 메시지까지 줄 수 있는 그럼요. 의미 예. 있는 공간을 잘 조성되어 있는 곳이 산림박물관인 것 같습니다. 자, 김세희 팀장님, 이 청취자분들께서 한 분만 나오셨나 오늘 하셨을까 봐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양 시티 투어 소식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저희 광양시는 4월을 맞아서 연두빛 여행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연두빛 여행. 네, 4월이니까요. 매도리의 연두인가요? 아니요, 지금 풀이 이파리가 새로 돋아나고 있는 그 연두빛입니다. 예. 연두빛 여행을 준비를 해봤고요. 저희는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 시티 투어라고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저희가 요일별로 2코스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에코아트 힐링 투어가 있고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야경 시티 투어라고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월, 화, 수, 목은 에코 아트 힐링 투어, 또 금토는 야경 시티 투어로 운영이 된다는 네. 점. 자,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 시티 투어. 일단 뭐 출발을 어디에서 하고 어디를 들르고 어떤 코스로 운영이 되는지를 한번 쭉 설명해 주시죠. 네, 쭉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낮이 빛나는 투어는 에코아트 힐링 투어인데 아침에 이제 9시에 순천역에서 출발을 해서 네. 저희 이제 광양읍 터미널을 경유한 다음에 백운산 자연휴양림에서 숙캉스를 즐기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기. 네, 거기서 즐기고 그다음에 저희 광양불고기 특화거리에서 점심을 먹고 난 우와. 후에 그다음에 전남도립미술관, 광양예술창고, 역사문화관, 서울대 남부연수림 관사까지 탐방하시고 나면 여행이 끝이 납니다. 이거 하루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아, 이거 진짜 하루에 다 하려면 사실은 개인적으로 움직이기에는 쉽지 않은 코스거든요. 네. 다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자, 금요일, 토요일도 들어볼까요? 네, 금요일, 토요일부터는 저희가 광양이 야경이 되게 이쁘거든요. 그래서 광양의 밤을 즐길 수 있는 야경 시티 투어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예. 얘는 이제 저녁에 출발을 해야 되니까 네. 오후 4시부터 순천역에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요. 이순신 대교 홍보관을 둘러보고 그다음에 먹거리 타운에서 저녁을 먹고 다음에 배알도 섬정원, 윤동주 신유고 보전 정병욱 가옥 마지막으로 삼화섬 공원과 해오름 유교까지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오, 일단 광양의 밤이 좀 네.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 4시부터 출발해서 해 질 네. 때 쭉 보는 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디를 조금 더 추천하세요? 저라면은 그 이순신 대교로 보는 저희 야경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부산 해운대 안 가셔도 됩니다. 부산 광안대교 네, 안 이거 가셔도 돼요. 뭐 가나요? 네, 안 가시고 어. 저희 광양시로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순신 대교를 지나가면 사실 저는 이순신 네. 대교를 자체를 잘 못 즐기는 느낌이더라고요. 막상 네, 이게 네. 타고 가면 네. 뭔가 멀리서 이렇게 조망할 네. 수 있는 그런 코스도 지금 있어요, 여기가? 이게 지금 먹거리 타운 쪽으로 가시면 예. 먹거리 타운 쪽에가 그 이순신 대교가 보이고 그 야경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요. 한번 보셔야지 알지. 말로는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설명 듣기 전에 저는 일단 네. 이 궁금증부터 풀어야겠어요. 비용. 비용이요. 돈 드나요? 비용 돈 당연히 듭니다. 들겠죠. 예. 예, 이거 엄청 비용은 비싼 거 아니에요? 막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원데이 트립으로 어떤 지역에 가서 여행을 하거나 하면은 그 비용이 상당히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을까? 저희가 괜찮습니다. 비용은 네. 일반인들은 이제 요금이 5,000원이거든요. 네. 5,000원? 5,000원에 근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우선은 이런 거를 잘 설명 주셔야 돼요. 설명을 잘 5,000원이라며 하고 가셨는데.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우선은 예. 예약을 하신 데는 5,000원만 네. 내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밥을 드시는 거라든지 유료로 들어가는 입장료가 있으면 그거는 이제 추가로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요. 네. 좀 우대받는 뭐 직군도 있다고요? 군인 학생 경로 우대는 4,000원이고요. 예. 장애인이나 미취학 아동은 3,000원입니다. 그래요. 네. 자, 참여 방법 궁금하실 것 같아요.
참여 방법은 투어 3일 전까지 저희 광양시 문화관광 홈페이지 통합 예약 시스템이나 컴퓨터가 어렵다 하신 분은 예. 전화 바로 주시면 되거든요. 예. 061-794-8804로 전화 주시면 이것도 어렵다 하시면 그냥 네. 광양시청으로 전화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안내해 드릴 겁니다. 전화해서 그 시티 투어인가 뭔가 그거 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네, 저희가 해가지고 그 담당 부서에서 연결을 해서 그 어디로 예약해야 되는지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예. 한번 신청을 해보시고 광양시를 한번 즐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 여기 학교인데요 단체로 가고 싶어요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단체도 가능합니다. 단체 투어를 하려면 최소 저희가 15명 이상은 돼야 차가 움직이거든요. 아, 예. 예, 15명 이상 돼야 되고 7일 전까지 예약을 주셔야지만 그러면은 똑같이 또 코스도 다른 코스를 넣고 싶으시면 그거는 맞춤형으로 조정이 가능하시니까 연락 주십시오. 예. 광양을 즐길 날이 너무 짧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효율적인 네. 시티 투어 코스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투어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이렇게 설명을 가는 곳곳마다 해주면 참 더 도움되거든요. 네네. 그런 분이 계실까요? 예, 저희는 단순히 시티 투어로 해가지고 그 차를 타고 그 해당 목적지에다가 사람을 풀어놓는 게 아니고요. 풀어놓지 않습니다. 그 문화관광 해설사님이 예. 저희랑 같이 해주는데 예. 그 장소마다 그 장소가 갖고 있는 공간이 갖고 있는 이야기를 재밌게 해주시거든요. 오, 그런 거 있으면 좋죠. 네, 그러니까 가면은 되게 좀 말씀도 많으세요. 사실은 귀가 조금 아프실 수도 있어요. 저도 들어봤는데 말씀 좀 귀에서 피가 나지는 않죠. 피가 흘리면 안 되니까. 그 네. 가이드 투어의 매력이에요. 네. 가이드님이 또 어떻게 재미나게 해주시냐에 따라서 그 여행이 진짜 어떻게 기억에 네. 남는지가 확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님이 설명을 정말 하여튼간 해설사님이 재밌게 해주시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혹시 뭐 팀장님께서도 이런 종류의 뭐 투어 프로그램 좋아하세요? 개인적으로? 좋아하죠. 예. 뭐 기억에 남는 투어 있으세요? 혹시 솔직히 뭐 이제 지역 아니어도 어디 세계 어느 이제 곳이라도. 타 지자체는 안 해봤고요. 예. 이제 뭐 어제일도 가물가물한데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2017년인가 18년인가 너무 옛날 아니 이제 해외 사례를 해외 오 좋습니다. 저 이제 뉴욕을 이제 친구와 함께 뉴욕. 다녀온 적이 예. 있습니다. 좋은 곳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럼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어 버스를 한번 신청을 했는데 저희하고는 좀 다르게 예. 좀 특별하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장소별로 내려서 구경하고 다시 탑승하고 설명 듣고 이제 탑승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예. 뉴욕 같은 경우는 이제 뉴욕의 거리를 밤거리가 너무 이뻐요. 거기는 일단은 뭐 에이. 빌딩이 뭐 원체 좋은 빌딩이 많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빌딩이 제일 많기 예쁜 때문에 일단 건물의 시티죠, 야경을 보는 것도 좋지만 어느 지점에서 차가 잠깐 멈춥니다. 예. 중간중간. 그러면 저희가 바깥에서 공연하고 있는 지역 예술가들이 아마 많이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지점에서는 발레, 길거리에서 보도블록 위에서 예. 어느 지점에서는 탭댄스. 저희가 다 들을 수 있어요, 오디오로. 어느 지점에서는 노래, 어느 지점에서는 마술. 차에서 안 내리고도 정말 이렇게 투어. 내가 여기 지금 외국에 와서 이렇게 즐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제 같아요. 기억에는 투어 버스도 네. 굉장히 독특하게 전면 그럼요. 유리로 돼서 네, 잘 네. 보일 수 있게 되어 있던 네, 걸로 기억을 네, 하는데 아마 네. 그거 말씀하시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해보셨습니까? 저는 가셔서? 지나가는 그 버스를 봤어요. 그래요? 거기 타고 계셨군요. 예.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우리가 만났을 네, 수도. 그랬을지도. 네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것도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에 좋네요. 예술가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을 잘 이렇게 활용하셔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네, 말입니다. 네, 네. 자,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음 빨리 소식 가네요. 어떻게 또 들어볼까요? 팀장님? 이번에는 저희 예. 공모전 소식 준비했습니다. 예. 죄송한데 이번 공모전은 광양 시민만 참여를 하게 됩니다. 죄송할 일은 아니죠. 죄송합니다. 시민분들 많이 듣고 그래요? 계십니다. 지금. 예. 여튼, 광양 시민 여러분, 예. 저희 광양시를 보다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쇼폼 공모전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뭐예요? 주제는 이제 광양시에 관련된 홍보면 다 됩니다. 뭐 관광지가 됐던 먹거리가 됐던 정책이 됐던 단 중요한 것은 짧게 20초에서 50초 이내로 짧게 만들어서 4월 18일까지 이메일로
뭐 공모전은 다 나가 있기 때문에 예. 홍보 사이트에 보시면 다 나가 있기 때문에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뉴미디어 팀장님, 김세희 네. 팀장님, 네. 전문가로서 어떤 네. 게 좀 유리할까요? 당선되려면은. 당선이 되려면은 얼마나 호응이 있는지 이게 저희가 하더라도 좀 조회수가 잘 나와야 되겠잖아요. 그 한마디로 임팩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 예,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예. 간단하게 좀 어렵다 싶으시면 예를 들어. 요즘에 저희 광양 관광지 한 3개소 이상 넣어가지고 유행하는 댄스 챌린지로 해주셔도 됩니다. 댄스 챌린지. 예, 춤에 자신 있다 하시면은 괜찮습니다. 또. 나 춤은 좀 못 추는데 하시는 분들은. 춤은 못 추시면은 저희 광양 대표 먹거리로 해가지고 불고기나 매실청이나 그 리액션 영상 얼마나 광양의 오. 먹거리가 맛있는지 그런 먹방. 식으로 먹방도 괜찮습니다. 오. 짧게 길게 하지 마시고 20에서 50초 이내로. 네. 자, 참여 방법도 들어볼까요? 참여 방법은 광양 시민이면 일단 무조건 되고. 네. 무조건 되고 저희가 지금 공고는 이미 하고 있는데 접수는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이메일로 접수를 해주시면 되고 자세한 방법은 저희 광양시청 홈페이지에가 공지사항에 공고를 해놨거든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안 되시면 저희 시청으로 전화 주세요. 알려드릴게요. 무조건 전화 주세요. 네, 전화 주세요. 알려드릴게요. 친절한 광양시입니다. 네네. 자, 중요한 거 시상. 시상금은 저희 최우상 한 편에 70만 원, 오. 우수상 한 편에 50만 원, 장려상 2편에 각 30만 원이고요. 예. 그리고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제가 그래도 노력한 사람도 뭔가 줘야 되지 않겠냐. 그거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넣었습니다. 노력하신 분 정성을 봐가지고 예. 5편은 메도리 굿즈 담요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거 제일 탐났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노력상도 네네. 굿즈를 드린다는 점. 네네. 매력적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 광양시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서 오늘은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양시청 손춘아, 김세희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주 후에 뵙겠습니다. 네, 3주에 뵙겠습니다. 안단이 여사하고 함께하는 안단이 극장 홀쑥. 에이, 서울 총각 그거 들었는가? 에? 그 여순 11구 사건 그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1년 일하고 엊그제 끝났다면서 그 얘기 들었어? 들었죠. 응. 지난 4일에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 1기 활동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더라고요. 아이고 뭐 보고서를 쓴다 그러더만은 진상조사가 아니고 진상이여 아주. 아니, 언어 유희가 보통이 아니신데요? 요 봄바람처럼 좀 시원하게 진상 하나 밝혀진 줄 알았더만은 뭐 진상조사 기획단 이름만 길고 이 일은 제대로 했는가 모르겠네. 범맹 굴고 한 1년이 넘어서야 꾸리더만은 그동안 영 말도 많았잖아. 그니까 말이에요. 이 보고서를 쓴다는데 그걸로 마음이 풀릴 유족이 얼마나 될까 싶네요. 이것은 보고서가 아니고 그 보고석을 퍼지는 문서라죠. 응. 그 일기 기획단이 구성될 때부터 얼마나 마음을 졸여버렸는가 몰라겠어. 그 뉴라이트 인사에다가 뭐 윤 대통령 그 탄핵 변호인까지 포함됐었다면서. 그 변호인 그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주장했었던 이름이 뭐더라? 아이고. 계몽계리? 아이고. 김계리 변호사 야, 맞죠? 이게 말도 안 돼 이거는. 그 변호사가 내란 사태 옹호하는 논리로 당시 희생자들의 죽음을 설명한다고 하니까 유족들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죠. 암마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 진상조사 기획단이라더만 진상만 남기고 조사도 제대로 못했단 게 나가 하도 이상해갖고 국어사전을 한번 나가 다시 찾아봤단 말이지. 중립이 한쪽 편이라고 이렇게 바뀌어버렸는가 하고 말이네. 여순 11구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이 더 이상 억울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맞지? 진상조사 과제 대부분을 외부 연구 용역에 맡기는 것도 말이 많았거든요. 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 뭐 이런 논란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긴 것을 아니다 걸고 아닌 것을 기다 걸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기여 아니요? 그렇지.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지.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고 그 희생자 유족한테 국가가 보상해라 이렇게 결정된 것만 해도 7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거든. 아이고. 76년을 묵혀왔더니 진상을 알리는 그 정말
막중한 임무를 갖고서 더 정확히 조사해라 하고 이걸 만들었더만 어머 다시 횟가닥 돌아가 본 거 보면 너무너무 무서워 죽겠다게. 진짜 돌아버리겠네요 정말. 8일에 희생자 유족 43명이 국가상대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소식은 들었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마음고생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특별법 통과됐을 때도 지역에서는 아주 기쁜 소식이었을 텐데. 얼마나 좋아했다고 얼마나. 근데 그 몇 년이 지나도 지지부진하고 조사하는 사람들도 뭐 정권 따라가고 그나마 조사 기한이라도 연장돼 갖고 다행이라고 봐야 할 정도니 그 유족들이 답답한 마음이 하늘은 알 것이야. 하늘은. 그래서 2기 단원들 구성하는 부분에는 더 관심을 두는 것 같아요. 기존 단원을 위주로 재구성할지 새롭게 구성할지. 아마 그렇게 논란이 되는 사람들도 다시 맹근다고 이건 말이 안 돼. 말이 응. 안 되죠. 아직도 그 반 이상 심사도 못하고 그 희생자 신고건들이 겁나게 수두룩하다구만. 법에 보면은 신고를 하고 90일 안에 처리해야 된다. 뭐 심사하고 네? 이렇게 적어놨다는데 실제로는 이래서도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서랍 속에 처박아 놓으면 그게 진실이 된단가? 아 절대 안 되죠. 아니 7,000건 넘는 신고 중에서 심사 완료된 건이 30%도 안 되고 그래도 희망적인 건 실무위에서 377명이 인정됐다는 건데 아유 이것도 참. 근데 그나마 그 특별법도 개정돼 갖고 8월까지 추가 신고 받는갑대. 그것보다 저는요 먼저 정치적 중립이 뭔지를 기획단부터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중립이 아니라 그냥 중립적인 척만 하는 게 제일 무섭거든요. 아니 그 인자 와서 하는 말이도 아니지만 그동안에 계속 쭉 해왔고 맞지만 그 윤정부 들어갔고 역사 왜곡이 뭐 한두 개였는가? 역사도 도배만 잘하면 뭐 새짓된다고 착각을 하는 건지 한국사 교과서에다가 그 여순 11구 사건을 반란이라고 이 단어를 사용해갖고 싹 다 고쳐시오. 싹 다 수정해보시오. 이렇게 안 했는가? 또 여순 사건 그 진상규명위원회가 그 용역 문서 이렇게 발주를 했는데 어머 문서에도 그렇게 써놔보면은 이게 특별법을 왜 만들었는가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로. 아니 과거의 진실부터 미래 교육까지 이렇게 따져보니까 역사 왜곡을 그대로 뒀다면 가랑비에 옷 젖는지도 몰랐겠네요. 하나하나 안 따져갖고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 것도 많을 것이네. 이건 단순한 과거사가 아닙니다. 국가가 국민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외면하는지에 대한 기록이니까요. 그 보고서가 아니고 보고 서글퍼서 우는 사람이 더 많은 게 이거는 그냥 기록이 아니에요. 진실을 지키려고 나 흰머리 될 때까지 나 말고도 겁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흰머리가 될 때까지 긴 시간을 노력을 했거든. 말짱 도루묵 되면 절대로 안 되네. 안 되지 안 되지. 이번에 그 2기에 누가 들어오든지 나 두 눈 똑똑이 뜨고서 지켜볼라네. 아 근데 혹시 일기 그대로 되면 어떡하죠? 찾아가야지. 한번 뒤집어 그럼 엎을 뒤집어 엎어야지. 같이 갈란가? 아 저도요? 김밥 싸갖고 아 김밥 사가지고. 가세. 라디오 전망대 4월 10일 목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